보가드는 조로를 보며 짧고 굵었던 과거의 상을 끝마쳤고 조로에게 동료를 구하고 싶다면 나를 쓰러뜨려야 할 것이다. 지금 보기에도 좋다. 거푸 중장은 나의 은인, 중장님의 손자의 동료를 손대는 건 나로서도 껄끄럽군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로는 정색하며 상대가 누구든 어떠한 시련이 다가오던 싸우기 전에 물러선다는 건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 그것은 검사의 수치다. 설령 죽는다고 해도 도망치지 않아 라고 말했고, 보가드는 과거 자신이 거푸에게 한 말을 조로가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며 놀라며 역시 거푸 중장님의 손자인가, 훌륭한 동료를 두었군. 롤러노와 조로, 너에게 사죄하지. 한 명의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상대해주마 라고 말하며 자신의 칼을 뽑아들었고, 조로도 그제서야 만족하며 삼도류를 꺼내들며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간신히 조로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이미 강자들과의 대결을 통하여 성장하며 해군대장을 상회하는 강자가 되어 있었기에 보가드는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하나만으로 알 수 있다. 이 녀석 강자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인정해줍니다. 조로는 보가드가 자신의 공격을 막아내자 곧바로 자신의 검 세자루를 흑도로 변환시킨 이후 1대3전 대천세계를 사용하여 보가드에게 강력한 참격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2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공중에서 몸을 한 바퀴 회전한 이후 강력한 참격을 조로에게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칼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여망 삼도록 연옥 도깨비 참수를 날려서 보가드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낸 이후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여 보가드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 매우 빠르게 움직이며 잔상을 만들어냈고 미호크조차 속여낸 움직임을 보이며 조로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조로는 냉정함을 유지하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보가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냈고, 보가드가 자신을 베려는 순간 보가드의 칼을 쳐냅니다. 그리고 조로는 엠마의 힘을 극도로 끌어올린 이후 여망 삼도룡 저승사자를 사용하여 마치 저승사자 같은 모습을 보이며 보가드를 베어버렸고, 보가드는 인류권법 제1식을 사용하여 이를 막으려 하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보가드는 매눈, 네가 기다리던 사나이는 롤러노와 조로 이자구나 라고 말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조로는 거푸가 루피를 시험 중인 것을 알기에 자신의 동료를 인질로 잡는 척만 할 뿐 루피의 동료에게 손을 댈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보가드에게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자신도 땅에 풀썩 누워버렸고, 보가드는 롤러노와 동료를 구하지 않는 게냐 라고 물었고, 조로는 웃으며 몸에 힘이 안 들어가네, 뒷일은 우리 선장에게 맡기지 라고 말하며 능청을 떱니다. 그리고 보가드 역시 웃음을 지으며 목표는 세계 최강의 검사겠지, 네 위로는 단 한 명 남았구나, 매눈 미호크 라고 말하며 조로를 고평가해 주었고, 조로는 쿠이나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래 고작 한 걸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나와 스모커의 능력으로 인하여 나미와 우솝이 해군에 붙잡히게 되었고, 루피와 조로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나미와 우솝을 구해내기 위하여 동료 구출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로빈이 해군 측에는 거푸를 제외하고도 강한 전력이 많아 보가드는 조로가 맡아줄 테고 우리는 나머지 해군을 상대해야 해 라고 말했고, 쌍디는 담배를 피우며 나미씨에게 손대다니 용서 못해 연기자식 이라고 말했고, 초파는 당황하며 나미를 잡은 건 여해군인데 라고 물었고, 쌍디는 눈에 하트를 띄우며 그 여해군도 상당한 미인이었지, 난 레이디에게는 손대지 않아, 이유야 어찌됐든 스모커 그 자식이 문제야 라고 말했고, 브룩은 쌍디씨 말이 맞습니다, 요호호호호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멋쩍은 듯한 웃음을 지으며 거푸 중장이 해군이긴 하나 손자에 대한 사랑만큼은 진짜일걸세, 거푸 중장이 굳이 루피를 가로막는 이유는 자신의 손자가 해적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일걸세, 그렇기에 나미와 우솝이 다칠 일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어이 징베, 나미씨는 지금 잡혀있는 것만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을 거라고, 이유야 어찌됐든 나는 나미씨를 구할 테다 라고 소리치며 대책 없이 해군 쪽으로 향합니다. 루피는 거푸와의 대결에서 전력으로 임하기 위하여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주변에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푸는 찌릿찌릿한 느낌을 받으며 루피 이 자식 지혜비와 똑같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의 폐왕색 패기를 보며 드래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푸는 자신의 손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거푸가 밟고 있는 지면을 곰으로 변환시킨 이후 지면을 상승시키며 거푸를 공중에 띄워버렸고 거푸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푸의 복부에 타격을 집어넣었고 거푸의 복부는 고무가 되었기에 길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즐거운 듯이 웃음을 지으며 거푸를 길게 늘려버린 이후 거푸를 가지고 줄넘기를 해버렸고 거푸는 당혹한 표정을 지으며 그 어떤 적도 이렇게 싸우지 못한다. 강함은 둘째치고 이 얼마나 우스운 능력인가. 루피 전원과 참 잘 어울리는 열매군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땅으로 추락하였고 루피는 고무고무 바주란건을 사용하여 거푸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유니버스 임팩트를 사용하여 루피의 주먹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거푸와 루피의 충돌로 인하여 지면이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며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 전원이 휘청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주먹에서 폐왕색 패기가 흘러나오며 해군 잡졸들이 모조리 기절해버렸으며 스모커조차 땀을 흘리며 밀짚모자 몇 년 전 나와 겨룰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강한 패기는 들어본 적조차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어코 루피의 바주란건이 거푸의 유니버스 임팩트를 뚫어버렸고 거푸는 바주란건을 막아내지 못하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거푸에게 다가와 히히 할아버지 여기까지 하자 라고 말하나 거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일어서며 나도 늙었구나. 손자의 재롱잔치도 감당하지 못하다니. 하지만 아직 멀었다 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납니다. 쌍디는 거푸와 루피가 혈전을 벌이는 사이 붙잡힌 동료들을 구하기 위하여 해군들이 집결해 있는 장소로 향하였고 곧바로 월보를 사용하여 해군들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가 나미와 우솝에게 향하는 순간 스모커가 나타나 쌍디에게 뭉게뭉게 프로즌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박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능력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쌍디는 스모커를 보며 지겹도록 따라다니는 연기 자식이군. 당장 나미씨와 우솝을 풀어줘라 라고 말하며 담배를 핍니다. 그리고 스모커 역시 담배를 피며 거푸 중장이 무슨 생각인지는 알 것 같으나 너희도 결국은 해줘. 이 이상 접근하면 체포할 수밖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웃으며 말로 해서는 안되는 스타일이군 이라고 말하며 담배를 뱉어버린 이후 디아블 잠브를 사용하여 자신의 발에 불을 붙이며 스모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곧바로 자신의 해루석 지태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쌍디를 찔러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여유롭게 스모커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뒤돌려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적중시켰고 스모커는 단 한 방만에 큰 데미지를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스모커에게 빠르게 접근한 이후 내려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쌍디는 스모커를 여유롭게 땅에 처박은 이후 해군을 향해 걸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스모커가 날아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자신의 필살기인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곧바로 캐비어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화이트 블로우를 상쇄시킨과 동시에 스모커의 앞면을 타격하여 스모커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불굴의 의지를 보이며 다시 일어섰고 쌍디는 질척이는 남자는 질색인데 라고 말하며 과거 이완 코브를 포함한 오카마들에게 쫓겼던 악몽 같은 기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화이트 블로우를 사용하여 다시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몸을 틀며 이를 피해냈고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백송로 버스트를 사용하여 스모커를 마무리 지었고 스모커는 리타이어 되기 직전 쌍디의 발을 타격하며 쌍디를 추락시키며 쌍디에게 유의미한 타격을 한 뒤 쓰러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다리를 보며 꽤 찌릿거리잖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이어 타시기가 나타나 쌍디를 노렸으나 쌍디는 난 마리모 자식과는 다르게 레이디는 건들지 않아서 라고 말한 이후 타시기의 참격을 여유롭게 피해낸 이후 나미와 우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미와 우솝은 쌍디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며 쌍디 빨리 구해줘 라고 말했고 쌍디는 나미씨 제가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히나가 감옥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를 포박하였으나 쌍디는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여유롭게
여유롭게 수갑을 풀어낸 이후 류오를 사용하여 나미와 우솝의 수갑을 풀어내며 나미와 우솝을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로빈, 프랑키, 초파, 징베가 쌍디를 뒤따라왔고 징베는 쓰러진 스모커를 보며 하얀 사냥꾼 스모커, 해군본부 내에서도 주목받는 강자일 터, 쌍디상은 루피군과 조로상에게 가려졌을 뿐 기량만큼은 가히 해군대장과 비교하여도 전혀 부족하지 않군 이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여유롭게 쓰러뜨린 쌍디를 보며 쌍디를 해군대장급 강자로 평가합니다. 쌍디가 나미와 우솝을 구출하는데 성공한 이후 거프와 함께 하치노스 섬에 나타난 소드와 하치노스 섬에 묶여있던 코비가 나타났고 코비는 쌍디를 막아서며 거프 중장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당신들을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코비를 보며 직감적으로 코비가 강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코비를 포함한 소드가 자신들을 가로막으면 곤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보가드에게 승리를 거둔 조로가 걸어왔고 조로는 너 코비냐 많이 컸군 이라고 말했고 코비는 조로씨 오랜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이 마리모 너 해군 측 스파이냐? 새로운 해군 영웅과 너무 친한 거 아니냐고 라고 말했고 조로는 시로 마을에서 코비 루피와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며 니놈이 모르는 사연이 있다 신경 꺼라 소용돌이 눈썹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코비 어차피 거프 중장은 루피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데 우리끼리 피볼 이유가 있나 라고 말했고 코비는 소드가 뭉치더라도 조로 한 명조차 상대하는 것이 버겁다는 것을 알았기에 알겠습니다 조로씨 거프 중장과 루피씨의 대결이 끝날 때까지 우선은 휴전하도록 하죠 라고 말했고 조로는 그래 그럼 루피가 저 영감을 꺾으면 깨워라 나는 한숨 자둘 테니 라고 말하며 바위에 기대어 잠을 청하기 시작했고 밀짚모자 일당과 해군들은 거프와 루피의 대결을 보러 갑니다. 거프와 루피의 대결이 고조되었고 거프는 견문색 패기를 통하여 인질이 구출되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그리고 루피 역시 이 사실을 깨달았으나 할아버지가 자신을 진지하게 테스트하고 있음을 알았기에 루피는 인질이 구출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을 하며 거프와의 대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와의 대결 도중 루피에게서 로저를 보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과거 로저와의 대결을 떠올렸고 루피 역시 로저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자유로움이 있음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왕이 될 자질이 있는 남자이며 더 나아가 세계의 운명을 바꾸게 될 남자임을 깨달으며 뭉클한 듯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프는 자신의 몸이 부서질 각오로 루피와의 전투에 임하며 잠시나마 전성기 시절의 기량을 회복하게 되었고 거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루피에게 접근하여 블루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밀짚모자 루피 해군본부의 노병 한 명을 못 이긴다면 넌 해적왕이 될 자격이 없다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지켜봐달라고 할아버지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라고 소리친 이후 고무고무 게틀링건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무수히 많은 타격을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거프는 자신의 몸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루피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번에는 레드홀을 사용하여 루피를 공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월볼을 사용하여 루피와 함께 공중으로 떠올랐고 갤럭시 디바이드를 사용하여 루피를 땅에 처박아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고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길게 늘린 이후 낙하하며 거프의 뒷목을 붙잡았고 루피는 단성을 이용하여 다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주먹으로 거프의 복부를 타격하였고 거프는 피를 토하며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지면을 고무로 바꿔버렸고 루피는 다시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루피는 고무고무 하얀 채찍을 사용하여 거프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거프를 쓰러뜨린 이후 숨을 헐떡이며 거프를 바라봤고 거프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해제한 이후 거프에게 다가가 할아버지 괜찮아 이상하게 기어 피프스만 쓰면 힘이 주체가 안돼서 라고 말하며 거프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거프는 부하하하하 강해졌구나 루피 로저도 흰수염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전성기 시절 로저 거프 흰수염을 뛰어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해적왕이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 게냐 세상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세계정부와의 대결은 피할 수 없을 게다 동료들도 모두 죽을 수도 있지 그럼에도 해적왕이 될 테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응, 난 해적왕이 될 거야. 동료도 가족도 그 누구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누가 오던 날려버리면 그만이야 라고 말했고, 거푸는 웃으며 그래 루피 너라면 가능할 거다 라고 말하며 일어섭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모처럼 만나는데 밥이라도 같이 먹고 가자 라고 말하나, 거푸는 해적과 같이 밥을 먹을 순 없었기에 몸 조심해라 루피, 해적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다 라고 말하며 루피를 걱정하는 듯한 말을 한 이후 떠나갑니다. 그리고 거푸는 하치노스 섬에서 소탕한 검은 수염해적단 전원을 호송하여 임펠다운으로 향하였고, 해적왕이 되려던 티치의 꿈은 끝이 나게 됩니다. 루피와 거푸의 대결이 끝난 이후 거푸를 포함한 해군은 검은 수염 해적단을 호송하며 하치노스 섬을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해군의 군함이 출발하기 직전 코비가 루피 앞에 나타나 언젠가 당신을 뛰어넘겠어요. 당신이 해적왕이 된다면 전 해군 본부의 대장이 될 겁니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나와 겨루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때의 약속 아직도 유효하다고 코비 라고 말하며 과거 코비가 루피에게 해군 대장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을 아직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거푸와 루피의 대결을 보며 루피가 얼마나 강한지 파악하였기에 자신이 루피에게 닿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지옥 훈련에 돌입하려 합니다. 그리고 쌍디에게 패배한 스모커 역시 루피를 바라보며 결국 널 잡는 건 나다 몽키디 루피 라고 말했고, 스모커 역시 루피에게 닿기 위하여 지옥 훈련을 감행합니다. 거푸는 루피와의 대결을 마친 이후 자신의 선박으로 복귀하였고 온몸에 붕대를 두르며 루피 이 자식 할아버지한테도 살살하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겉으로는 투덜대나 속으로는 루피가 자신보다 강해진 것에 대하여 흐뭇해합니다. 그리고 거푸는 붕대를 감은 이후 묶여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 내의 감옥으로 향했고, 기절해 있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전부 체크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큰 부상을 입진 않았기에 정신을 잃지 않고 있었고, 거푸는 아오키지에게 전병과 차를 내어주며 해군에 나가서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이게 그 결과냐 바보키지 자식, 사카즈키한테 진 게 뭐 대수라고 라고 말했고, 아오키지는 해적에게 먹을 걸 내줘도 됩니까? 저는 당신의 그 자유로움을 동경했지만 해적이 된 것도 제 의지입니다. 이렇게 된 건 아쉽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고, 거푸는 그래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너 해군을 그만두고 해적과 손을 잡으면서까지 얻고자 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며 아오키지의 목적에 대하여 물어봤고, 아오키지는 거푸 중장도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정의를 수호하는 세계정부가 진짜로 정의로운 집단인지, 그리고 세계정부가 감추는 진실, 공백의 100년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정부에서는 민간인 학살조차 서슴지 않고 감행하지요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크게 바꾼 사건인 오하라 사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말을 이어가며 해군으로서는 공백의 100년에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세계정부에서 그토록 감추는 공백의 100년에 대하여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고, 거푸는 세계정부와 천룡인이 진정한 정의가 아님을 알았기에 아오키지의 말에 굳이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푸는 전병을 한 입 베어문 이후 자리를 떠나갔고, 아오키지는 밀짚모자 루피, 어쩌면 내가 할 일을 대신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하며 루피가 해적왕이 되어 세계의 진실을 퍼뜨리게 될 것을 기대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하치노스 섬에서 검은 수염 해적단을 타파하며 에이스를 구해내는데 성공했고 곧바로 라프텔로 향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매번 민폐만 끼치구나 루피, 언젠간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해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니시시시 신경쓰지마, 우리는 형제잖아, 위험할 때 돕는 게 당연하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최후의 섬으로 향하는 거냐 라고 물었고, 루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 해적단과 합류하기 위해 홀로 스트라이커를 타고 스핑크스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로비는 로드스타 섬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섬이지만 지도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진짜 최후의 섬이 존재해. 그 섬의 이름은 라프텔, 그곳에 원피스가 잠들어 있어 라고 말했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스타 섬을 거치지 않고 라프텔로 향하자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비는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 외에도 또 다른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그 물질은 로드스타 섬에 있는 통칭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불의 상처 남자가 가진 어떠한 물질을 찾아야 하기에 우선은 로드스타 섬으로 먼저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로드스타 섬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이 로드스타 섬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전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는 곧바로 밀짚모자 일당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로채기 위하여 로드스타 섬으로 향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프가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루피 제 아무리 거프 중장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해군의 영웅을 쓰러뜨리다니, 그리고 그 양반 성격상 손자라고 봐줬을 리도 없을 텐데 라고 말하며 루피가 거프를 꺾은 것이 거프가 루피를 봐줬기 때문일 리는 없다고 생각하며 루피를 크게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루피의 수배설을 불태워버리며 분노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내가 잡아올까 사카즈키? 라고 물었으나 아카이누는 성가시지만 사왕과 충돌하려면 상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밀짚모자 일당의 기세는 날카롭다.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다. 와노쿠니에서 밀짚모자가 잠들어 있어 충돌을 못해본 게 아쉽군. 이라고 말하며 와노쿠니에서 해군과 밀짚모자 일당 신힌투명당과의 충돌 당시 루피가 활약하지 못하였기에 루피의 전력을 보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합니다.